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그 G7 그 참석 관련해서 참 윤석열 정권 때하고 여러 점에서 많이 비교가 됐거든요. 예. 네, 요즘 커뮤니티나 뭐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씨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외교 무대를 비교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. 예, 그 취임 2주도 안 돼서 지금 국제 무대에 대비해서 코리아 이지백을 제대로 알리고 왔는데요. 네, 지금 왼쪽이 그 룰라하고 회담하는 거고요. 네. 그죠? 저 오른쪽은 이제 그 룰라가 뭔가 그 손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니까 마크롱 대통령한테 네. 관심을 표한 거죠. 그죠? 네.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한참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또 그 룰라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에 관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제 윙크하고 그렇죠. 엄지척까지 보냈습니다. 네. 그렇죠. 저런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보면,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그 뭐랄까 프라우드한 거죠.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. 네. 윤석열하고 완전히 정반대잖아요. 윤석열은 혼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멀뚱멀뚱하거나 누구하고 무슨 말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걸 계속 몇 년간 보다가 저 모습을 탁 보는 순간 아 이제 우리도 한국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성남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. 자기가 하는 일의 정당성과 그 자신감, 도덕성. 그러니까 꺼릴 게 없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니잖아.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기가 아름다워요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 양반이 영어를 곧잘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뒤져봤어. 뒤져봤더니 성남시장 시절에 그 우리가 다 읽고 쓰는 영어만 공부했지 말하고 듣는 공부를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 그게 문제인데 외국에 나가면 항상 영어 때문에 쫄리고 그러는데 쫄리지도 않아 저 양반이.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영어 공부를 따로 했나?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방송통신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를 다녔어요. 방통위 영문부가 나왔습니까? 네.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. 근데 성남시 얼마나 바빠. 그 시정하느라고. 근데 다녀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영어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. 그래가지고 영어 영문학을 다녔는데 그거 빡세요. 방송통신대학. 근데 저 정상 외교 무대에서는 아마 이제 귀 속에 이제 레시버를 꽂고 있고 그 동시 통역사들이 따라붙으면서 저런 것도 다 아마 통역을 하긴 해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 자신감이 웬만해서는 생기지 않아요. 근데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영어를 못하잖아요. 영어권에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를 특별히 공부한 적도 없어요. 지금은 뭐 독일어도 다 잊어버렸지만 영어도 다 잊어버려서 거의 못하지만 그러나 영어는 두 종류의 영어가 있어요. 자신감 있는 영어가 있고 자신감 없는 영어가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돈을 쓰는 영어가 있고 돈을 버는 영어가 있어요. 돈을 쓰는 영어는 그냥 아무렇게나 콩글리시로 막 얘기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습니다. 근데 돈을 버는 영어는 진짜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다자간 G7에 간 거죠, 저 지금. 그렇죠. 그런데 모임에 가면 영어 못하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돈을 쓰는 거거든요, 저기는.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아들어요. 한국말로 해도. 그걸 걱정할 거 없어요.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저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에요. 지난 정부에서 정말 국가 순방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. 예산 증액까지 해가지고. 맞아요.
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이번엔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올까 조마조마하면서 제발 나가지 좀 마라 막 이랬던 이제 국민들이 많았거든요. 예,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 이재명 그 대통령이 저런 정상들하고 가서 너무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는 자기가 저런 다자 외교 무대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예, 그런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. 머릿속에 저 각각의 정상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네. 저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. 예. 반면에 이제 윤석열은 이 평생 아버지 때부터도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호스를 맞으면서 고무줄 맞으면서 컸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검사로 가서부터는 결국 맞아요. 권력자의 그 눈치를 계속 보면서 성장한 거 아닙니까? 그 다자 외교 무대에 나가서도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력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누가 더 센 놈인지 그리고 맞아요. 그죠? 그리고 상대방 이 권력을 가진 정상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뭐 그런 그렇기 때문에 늘 외로 만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. 자꾸 피하고 싶고. 그렇죠. 예. 쫄리는 거야. 쫄리는 거죠 한마디로. 예. 자, 그래 오늘 G7 정상 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자신감. 이 현상을 보고도 네. 그 성남시장 하면서 네. 그냥 기초단체장이지만 언젠가 영어를 쓸 수도 있겠다.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는 길이 많으니까 항상 통역을 달고 다니지만 통역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영어를 공부해 둬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방통대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.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양 요소로 말하면 미래 지향성이에요.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죠. 그걸 보면 그 forward looking,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 그런 성향이 저 장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. 네.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그 윤석열도 가서 막 노래 불렀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? 그거는 그 아주 즉흥적인 거예요. 자기 눈앞에 닥친 거를 지금 보는 거잖아. 네.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만 네. 내가 다른 그 선진 도시에 가서 뭔가를 배우다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그러면 영어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방통대에 들어가서 영어를 공부해 두겠다. 근데 너무 바빠서 마치지 못한 것 같아요. 내가 조사해 보니까. 그런 걸로 봐서 미래 지향성이 높으신 분이다.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는 거죠. 상당히 5년 후, 10년 후, 20년 후를 보면서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.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비전이 있어요. 네.